멈춰야 했지만 손끝은 먼저 기억해버렸다. 불 꺼진 병실, 촛불 아래 겹쳐진 두 손. 숨을 죽인 채 감정도 함께 눌러 담았다. 피부치의 체온에서 낯선 떨림이 피어오를 때 서진은 애써 고개를 돌렸지만 손은 놓지 못했다. 그날 밤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촛농처럼 천천히 무너졌다. 지금부터 황혼의 편지, 그 가슴 저릿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서진은 52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는 벌써 27년이 넘었죠. 남편 박지우는 지방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고 아들은 유학 중이라 집은 늘 조용했습니다. 서진의 하루는 병원으로 시작해서 병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녀가 돌보는 이는 시아버지 박영준. 한때는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던 교수였지만 지금은 말기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었습니다. 처음엔 요양병원을 알아봤지만 하루 수십만 원씩 드는 간병비 앞에서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결국 서진이 직접 간병을 맡기로 했습니다. 박지우는 바쁘다는 이유로 병실엔 얼굴도 잘 비추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안부 전화, 가끔 주말에 잠깐 들르는 정도. 그마저도 피곤하다며 앉은 채로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죠. 서진은 무너지는 일상 속에서 점점 자신이 누구였는지 잊어갔습니다.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존재. 그저 간병인이라는 무색한 역할로 매일을 살고 있었습니다. 밥을 떠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링거를 교체하며 하루하루가 반복됐습니다. 침묵과 체념이 그녀의 표정이 되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박영준이 문득 말했습니다. 서진아, 오늘 화장 참 곱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서진은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영준은 언제나 말수 적고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아버님, 그런 말씀. 말끝을 흐리며 웃어 보였지만 속은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뺨에 열이 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명 칭찬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 시선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영준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외면하려 했지만 문득문득 느껴지는 따뜻한 시선이 마음 한구석을 찔렀습니다.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사소한 말에도 침묵 속에도 감정이 묻어 있었죠. 서진도 자신이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외면당한 아내로 살면서 누군가에게 여자로 불릴 일이 없었습니다. 감정의 갈증은 길고 깊었죠. 그저 한 사람의 시선에 한마디 말에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햇살이 드리운 병실 창문 너머 겨울 햇살은 유난히 희미했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박영준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서진은 조용히 그 옆에 앉아 죽을 저었습니다. 아무 말 없던 그 순간 박영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죠. 그 시선엔 체념이 아닌 묘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서랍 안에 손을 넣는 박영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는 데에도 숨이 가쁜 듯 가늘게 떨리던 숨소리가 병실 안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박영준은 그것을 윤서진에게 건넸습니다. 은은한 장미무늬가 그려진 손수건 한 장. 그 아래 작고 오래된 향수병 하나. 너를 위해 준비했어. 내 생일이잖니?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던 자신조차 잊고 살았던 생일이었습니다. 남편 박지우는 출장으로 며칠째 연락도 없었고 아들은 전화 한 통 없었죠. 그런데 박영준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녀의 얼굴을 바라봐 온 이 사람만은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 말을 내뱉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따뜻한 감정이 모굴대를 타고 올라와 눈가를 적셨죠. 박영준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넌 좋은 며느리야. 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의 여자야. 그걸 잊지 마. 그 말에 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뺨이 달아올랐고 가슴이 뛰었죠. 한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아니, 남편에게조차. 오랜 시간 가사노동과 돌봄의 역할로만 살아온 삶이었죠. 여자로서의 이름은 결혼과 함께 지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순간 그 말은 너무도 낯설고 치명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밤이 되자 눈이 내렸습니다. 희뿌연 창밖의 눈송이는 고요히 병실을 덮고 있었고 서진은 야간 간병 스케줄 때문에 병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정전이 시작됐습니다. 병원 전체가 암흑 속에 잠겼고 응급등조차 켜지지 않았죠. 조용한 긴장감 속에서 서진은
손전등을 찾으려다 병실 안에서 깨어있는 박영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무섭지 않니? 박영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촛불을 하나 꺼내 들고 병실을 은은하게 밝혔습니다. 병실은 이내 따뜻한 오렌지빛에 물들었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긴 침묵, 그리고 짧은 한숨. 박영준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밤이 참 오랜만이네. 누군가랑 숨을 같이 나누는 밤.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불편한 것도 편안한 것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그녀의 가슴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영준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고 서진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에 그녀는 눈을 감았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젖은 수건을 짜던 서진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손목을 타고 내려오던 물방울이 발등 위로 떨어졌고 서진은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영준은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시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일종의 촉감이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서서히 올라오는 묘한 긴장감. 말로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서진의 심장은 어느새 또다시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창밖의 눈은 그대로였고 병실엔 은은한 나무 향이 감돌았습니다. 박영준은 아침부터 말이 없었죠. 전날 밤의 기억 때문인지 그의 입술은 꽉 다물려 있었고 서진도 일부러 아무 말 없이 이를 반복했습니다. 간호일지에 수치를 적고 링거를 갈고 간식을 데워오는 일까지. 하지만 아무리 바쁜 척을 해도 시선은 자꾸 박영준을 향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시선보다 먼저 마음이 그를 향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정오 무렵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박지훈이었습니다. 며칠째 보이지 않던 남편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손에는 두유 한 팩과 싸구려 샌드위치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는 그것을 무심하게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좀 괜찮으세요? 박영준은 잠시 뜸을 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훈은 그제야 서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도 괜찮아?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수고했어도 아니고 힘들지? 도 아니었죠. 서진은 짧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그 짧은 말에 담긴 의미는 많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괜찮았던 적이 없었죠. 말라버린 감정, 무심한 남편, 허무한 결혼생활. 그 모든 것들이 그녀의 심장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고 그것은 그날 밤 박영준의 손길 하나로 송두리째 흔들려 버렸습니다. 요즘 좀 달라 보이네?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무심한 말투였지만 서진은 그 안에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의심일 수도 있었고 뒤늦은 관심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무엇이든 그녀의 마음을 붙잡기엔 너무 늦은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지훈은 오래 머물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가 나간 후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묘하게 뜨겁고 묘하게 서늘했죠. 서진은 침대 시트를 교체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영준의 눈이 그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대화 전부 듣고 있었다는 듯이요. 지훈이는 널 몰라, 서진아. 널 여자로서 본 적 없을 거야. 그 한마디에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을 하는 순간 마음속 경계선 하나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박영준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그 입술에서 또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난 알아. 너의 외로움, 너의 공허함, 너의 떨림까지도. 서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듯 천천히 깊게. 하지만 그런 노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수건을 접어 의자 위에 올려두고 말없이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문을 향해 걸어가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 거기엔 익숙하지 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윤서진이라는 이름은 같았지만 표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품고 있는 얼굴. 들켜선 안 되는 얼굴이었죠. 그날 밤 서진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보호자 침대에 조용히 누워 몸을 웅크린 채 눈을 감았습니다. 박영준의 숨소리가 병실 안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짧고 고른 숨결.
그녀는 마치 자장가처럼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알 수 없는 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지만 촛불 하나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 빛 아래 박영준은 침대 머리맡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찻잔 하나, 향긋한 허브 향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 잔 할래? 내가 좋아하던 차야. 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준은 그녀의 손에 잔을 건넸고 두 사람은 병실 창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 순간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동시에 비췄습니다. 서진은 문득 느꼈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단순한 간병과 보호자의 관계를 넘었다는 것을, 아니, 이미 마음은 그 경계를 넘어가 버렸다는 것을요. 불 꺼진 병실, 폐쇄된 창문에서 바람 한 점 들지 않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촛불 하나가 천천히 흔들리다 고요히 멈췄고 짧은 숨소리만이 벽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윤서진은 한 손에 허브차가 담긴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있는 박영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없이 손을 뻗었고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손을 맞잡았죠. 따뜻했습니다. 무서우리만큼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과 손 사이, 이 공간에 흐르는 정전기처럼 불안한 전율이 이어졌을 뿐입니다. 서진의 손가락이 조금씩 떨리자 박영준은 조용히 그녀의 손등을 감싸며 낮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지금 이 순간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니? 그 질문은 무거웠고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죠. 긴 시간 눌러왔던 감정의 뚝이 터져나가듯 애써 외면해 온 욕망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덮쳐왔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일어나 침대 옆 보호자용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영준은 자신의 침대에서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힘겹게 지탱한 그의 몸이 흔들리며 다가왔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듯 앉았죠. 노인의 체온이 이토록 따뜻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은 조심스럽고 단단했죠. 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하루하루가 선고 같아. 그런데 너를 보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 그 고백은 뜨겁지도 애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해서 더 아프게 다가왔죠. 그녀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영준은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서진의 무릎 위에 살짝 기댔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서진은 손을 뻗어 그의 머리 위에 올렸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느껴지는 체온과 맥박, 그것이 그녀의 심장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둘은 병실에서 침묵 속에 남았습니다. 불은 꺼졌고 커튼은 바깥 세상을 완전히 차단한 채였죠. 박영준은 다시 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몸을 돌려 등을 보이는 대신 눈을 감지 않고 침대 끝에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다가가 그 곁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박영준이 손을 뻗어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조심스럽고 하지만 확신에 찬 동작이었죠.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항이라는 단어조차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품에 잠시 기대고 싶었을 뿐입니다. 지금 저를 여자로 안아주세요. 서진의 입에서 떨어진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박영준의 손이 멈칫했지만 곧 부드럽게 그녀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겨울밤의 찬 공기가 온몸을 감싸던 병실 안에서 두 사람의 체온만이 유일한 열기였죠. 짧고 조심스러운 숨소리가 점점 뜨거워졌고 병실의 공기는 무언가 금기를 건드리는 듯한 떨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감쌌습니다. 박영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서진도 입을 다문 채 그의 손길에 온몸을 맡겼죠. 시간은 멈춰 있었고 세상엔 오직 이 작은 병실만 존재했습니다. 새벽 3시, 커튼 틈 사이로 어슴푸레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박영준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살아있는 느낌이었어. 정말로. 그 말에 서진은 눈을 떴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죠.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후회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감정이라는 것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서진의 말에 박영준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 너머엔 누구도 가본 적 없는 감정이 기다리고 있었죠. 햇살이 병실 창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불 위로 내려앉은 빛은 평온했지만
그 아래 숨겨진 감정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윤서진은 눈을 떴습니다. 머리맡에는 정리되지 않은 침구가 남겨져 있었고 커튼 사이로 아침 공기가 서서히 들어오고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잠시 손등으로 눈가를 훑었습니다. 밤새 젖었던 감정이 아직 마르지 않은 듯 했습니다. 병실 한쪽에서 박영준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깊은 잠은 아니었죠. 서진은 그의 옆에 잠시 앉았습니다. 말없이 그의 이마에 손을 올려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그리고 어젯밤의 기억. 그녀는 몸을 일으켜 간호일지를 들고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한산했고 간호사들 사이로 오가는 목소리만이 배경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씻고 얼굴을 정돈한 뒤 다시 병실 문 앞에 섰죠. 그런데 손이 문손잡이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문을 열면 다시 현실이 시작된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박지훈이 병실 안에 서 있었습니다. 전날보다 수척해 보였고 그의 눈빛엔 묘한 긴장이 서려 있었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아버지 상태는 어땠어? 그 질문에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 감출 수 있을까? 하지만 얼굴은 담담하게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변화는 없었어요. 밤에 조금 숨이 거칠긴 했지만 지금은 안정됐어요.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여전히 서진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침대 쪽으로 시선을 돌려 박영준을 바라봤죠. 아버지, 무리하지 마시고 필요한 건 서진이한테 말씀드리세요. 박영준은 눈을 뜨지 않은 채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마른 입술을 적시며 물컵을 들어 박영준의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 순간 박지훈의 시선이 그녀의 손끝을 지나 그의 얼굴에 머물렀죠. 그녀는 떨림을 들키지 않기 위해 물컵을 조금 더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병실에 내려앉은 침묵. 그것은 일상 속의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알고 있다는 위험한 종류의 침묵이었죠. 잠시 뒤 박지훈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올게. 업무 하나만 처리하고. 그는 짧은 발걸음으로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서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내려앉는 느낌. 아슬아슬하게 쌓아 올린 벽돌 위에서 중심을 잃은 듯한 불안함. 박영준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후회하고 있니? 그 말에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죠.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감정에 이름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기엔 너무 늦었고 욕망이라고 하기엔 너무 아팠습니다. 아니요. 후회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두려워요. 서진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영준은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노인의 주름 사이로 고요한 슬픔이 번졌죠. 그 말이면 충분해. 난 그 말이면 돼. 그 말 한마디에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 관계는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마지막 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밤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를 위해 단 한 번이라도 온전한 감정을 나눈 밤이었다는 것. 유난히 긴 봄이었습니다. 나뭇잎은 피고 꽃은 졌지만 서진의 계절은 여전히 흐르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병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눈앞엔 흩날리는 벚꽃이 가라앉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휠체어를 탄 박영준이 천천히 병원 정원을 돌고 있었죠. 박영준은 요양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상태는 더 이상 회복이 아닌 유지 단계. 하지만 여전히 의식은 또렷했고 서진을 보면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말하지 않고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었죠. 서진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박영준을 가까이서 마주하면 다시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간병인의 위치도 며느리의 자격도 모두 벗은 채 그저 병실 창 너머에서 바라보는 이름 없는 관계가 되었으니까요. 며칠 전 박지훈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책상 위에 올려두고 나갔죠. 싸움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인 아래 날짜를 적었습니다.
박지훈과의 시간도 그렇게 마침표를 찍었죠. 그 후 서진은 박영준 곁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인계서만 깔끔하게 넘긴 뒤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박영준이 그녀를 부르지 않았고 그녀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침이면 여전히 눈이 먼저 그를 떠올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텅 빈 자리를 마주할 때마다 그의 손을 떠올렸죠. 그 손은 병든 노인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 그녀를 여자로 바라봤던 남자의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박영준은 더 이상 그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서진 아라는 낮고 조용한 목소리도 괜찮다는 위로도 없었죠. 오직 눈빛으로만 전해지던 마음.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고 그녀는 작은 책방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말없이 책을 정리하고 커피를 내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용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익숙한 뒷모습이 책방 유리문 앞에 멈췄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있는 간병사 뒤에 앉은 남자.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서진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박영준은 그녀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 한 번 그녀의 이름을 입에 담았습니다. 서진아, 잘 있었니? 그 짧은 말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감춰왔던 감정도 다짐도 멀어졌던 시간들도.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 박영준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고 서진은 여전히 책방에 남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일상이 되었고 서로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조용하고 잊기엔 너무 선명한 감정으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커피를 내리며 생각합니다. 계절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 계절 속 사람이 남는다면 그 또한 나쁘지 않다. 황혼의 편지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